자, 피아 지방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주판사 황현이고요. 오늘 네. 또 피의자. 아유,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씨 김용민입니다. 그리고 소재인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한 주 동안에 모든 국민들이 다 그럴 텐데 네네네. 조국 장관 이 사퇴. 사퇴하셨죠. 예. 이 딱 그 소식을 접하는 순간 예전에 그런 상황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한 거의 5분 동안 온몸이 굳어져 가지고 마치 석고로 굳어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한 5분 정도. 근데 이건 한 30초 정도. 온몸이 굳어지는 듯한. 6분의 1이네요. 그렇죠. 네. 아니 이 정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예. 아니 사전에 약간 좀 그런 눈치를 좀 채셨다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오전에 그 기자회견 네네. 때 이제 검찰 개혁안 발표했을 때 네. 나를 밟고 가시라 그런 말을 한 걸 보고 이 양반이 금명간 무슨 결단을 하려나 마음이 그런 생각이 결정되는구나. 들었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그렇게 입장을 밝혀가지고 놀랐죠. 근데 예상을 다 못했어요. 사실은 한 11월 말 정도? 그러니까 적어도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네.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찍고 그러면 이제 명예롭게 퇴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를 다들 생각을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시기적으로 좀 깜짝 놀랐다. 또 특히나 국정감사, 법무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네. 적어도 국정감사는 마치고 뭐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측이 많았는데요. 너무나 갑작스러워서 여당은 그야말로 그 기자회견 2시에 기자회견 있잖아요. 네네네. 한 40분 전인가 강기정 정무수석이 찾아가가지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제서야 알았다. 그게 엠바고가 걸렸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사를 내지 말아라고 해서 1시 반 정도에 이제 뭐 당내 분들은 아셨다라고 일부 저도 하는데. 받았어요. 일부. 예. 그래서 우리 소재인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 저는 지금까지 버티신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정말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가 국민들에게는 정말 어렵고 또 무거운 주제인데 그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말 이번에는 정말로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네. 어떤 스타트 버튼을 꾹 눌러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우 씨, 앞으로 예, 이제 예. 어떻게 되어 가는지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똑똑히 지켜서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 허탈한 상황 그리고 사실 주말까지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외쳤잖아요. 그런 상황이어서 너무나 충격도 크고 그래서 저 정말 밤잠도 못 이루고 네. 입맛도 잃었다는 분도 나올 정도인데 이 검찰 개혁을 진짜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 역행한다 혹은 후퇴한다 그럼 그때 또 들고 일어나는 국민들의 뜨거운 열의가 다시 모아져야 할 때가 아닌가. 원래 지난번에가 그 지난주 주말에 했던 촛불 집회가 서초동 촛불 집회. 예. 그게 대단했어요, 이제 정말. 최후 통첩이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이게 국민이 촛불을 그만들겠다가 아니라 지켜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지. 그러면서 네. 이제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 당장에 지금 이번 주에 촛불을 들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도 촛불 집회를 하는. 아마도 지금 이제 뭐 예. 공식 지금 뭐 웹자보라가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네네. 아마도 여의도로 국회 쪽으로 가지 여의도로. 않을까. 오. 네. 여의도가 많네요. 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패스트 트랙 법안 그러네요. 10월 말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아직까지 너희들은 지금 요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여러 가지 개혁 법안과 관련되어서 개혁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다투고 있어요. 이미 네.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데 네. 근데 이거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도 다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 관련해서도 이거를 뭘 먼저 하네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하네 같이 처리해야 된다네 또 공수처는 또 뭐 다음 국회라는 이러면서 난리거든요. 그래서 국회로 저희가 갈 시간인 것 같다. 그러면서 여의도에 KBS 잠깐 들렀다 가야 돼요. KBS. 여의도 온다 그러니까 KBS 직원들이 좀 긴장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긴장해요. 그거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여의도를 KBS로 굉장히 많이 갔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에 예.
KBS가 국회하고 그렇게 가깝겠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예. 저는 말이죠. 당분간 KBS는 못 갈 것 같아요. 아 오늘 막 댓글이 달리는데 KBS 개그맨이 나와서 KBS 이야기를 하네. 막 이런 댓글이 많이 지금 달렸더라고요. 사실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아 그러네요. 예, 예. 청취율 조사 기간, 그 청취율 조사가 시작되기 이틀 전에 그 KBS 사태가 터진 거예요. 알릴레오 통해서. 네네. 아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이 사실은 청취율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 김용민이가 그 KBS에서는 절대 KBS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촛불 집회 하던데 그 저희 평화나무에서 만든 신문에다가 네. 제가 광고비를 내 가지고 네네네. 실렸어요. 광고 카피가 뭔지 아세요? 뭡니까? 김용민 라이브 KBS 1라디오 97.3MHz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5분 방송 이래놓고 이제 거기 카피가 뭐냐면 저는 KBS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에게 충성합니다. 요걸 타이틀로 달았어요. 야, 센스 있네. 예, 실제로 예. 실제로 지금 저기 KBS 1라디오 김용민 좋네요. 라이브에서 KBS 막 비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괜찮으세요? 근데 그 안에서는 아니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도 뭐 얘기하는데요. 네네네. 근데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굉장히 코너에 몰렸나 봐. 그 안에서도 많이 갈리는 많이 갈리는 게 아니야. 예, 거의 어때요? 99.9%에 아, 그래요? 0.1%야. 네, 한마디로 그 얘기해서. 정도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는 좀 살려주세요. 그래도 저기 네. 개평은 좀 주세요. 좀. 네. 예. 거기 혹시 또 전화 오시면은 김용민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만 그렇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네네. 예. 자, 하여간 우리가 검찰 개혁 될 때까지 지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힘차게 아주 건강하게 우리가 이 국면을 만들어 또 이겨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네. 착한 닭가슴살 아, 스테이크. 에너지 보충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예, 예.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 저번에 광고 들어왔다가 제가 3분의 2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닭가슴살 좋아하시죠 우리 네. 손 네, 변호사님도? 너무 좋아하죠. 아 예.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게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떡갈비예요, 떡갈비. 떡갈비예요, 거의. 예. 한번 드셔보시죠. 예. 아 이거 맛있어요. 진짜 떡갈비야. 맛있어요. 역시 어제도 맛있는 게 오늘도 맛있군요. 야 진짜 어떻습니까?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죠? 닭가슴살로 만든 떡갈비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닭가슴살에서 불맛이 나죠? 신기해 불맛이네 불맛. 신기해. 청양고추 섞은, 청양고추 섞은 그런 맛이 있고요. 그렇죠. 그냥 이게 약간 일반 떡갈비 청양고추예요. 맛이 또 있습니다. 청양고추 섞인 걸 약간 안에 보면은 이제 푸르스름한 게 예, 청양고추죠. 네. 아 매콤합니다. 맛있다. 자, 김용민닷컴 최고의 인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첫 구매한 지 일주일이 안 됐는데 진짜 맛있다.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니까 너무 맛있고 야식을 즐겨 먹는 저로서는 부담이 없어서 맞아요. 바로 재구매합니다. 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과 안심이 퍽퍽하고 맛이 떨어지는데 다이어트용으로 사보았어요. 힘들죠. 맛도 네. 좋고 잡내도 안 나고 개별 포장이라서 하나씩 꺼내 먹어도 너무나 좋습니다. 1인 편합니다. 가구에 딱 좋습니다. 네? 1인 가구. 왜냐면 남자들 귀찮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딱 뜯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넣어 돌리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전자레인지도 귀찮다 그냥 먹으면 돼요. 그 찬 걸로? 예. 찬 걸? 예. 참걸 마무리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던졌으면 마무리하셔야지. 네가 그렇게 거기다 토를 달면은 내가 마무리하기 얼마나 어려워. 아, 마무리 못하니까 나한테 넘긴 거 아니에요. 자, 그렇습니다. 닭가슴살과 안심이 퍽퍽하고 맛이 떨어지는데 다이어트용으로 사 보았어요. 맛도 좋고 잡내도 안 나고 아, 저 맛있어요. 개별 포장이라서 하나씩 꺼내 먹기도 편합니다. 또 주문하고 싶어요. 네. 그리고 다음 레알 지금껏 돈 낭비했습니다. 단백질을 채우려면 퍽퍽한 거 참아가면서 먹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그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PR하려고 어거지로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 데다 가격까지 쌉니다. 네. 진짜 맛있다. 제 지갑 가져가세요. 엉엉엉. 세상에. 자,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는 100% 산, 100% 국내산 닭가슴살이고요. 해썹 그렇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곳에서 제조를 했어요. 100% 국내산 닭가슴살이라는 게 정말 네. 눈에 확 꽂히네요. 그렇습니다. 네. 퍽퍽한 닭가슴살을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도록 오븐에 천천히 구운 스테이크라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게다가 맞습니다. 이자 좀 색깔이 조금 좀 진한 거 있죠? 여기 바로 네. 청양 고추 맛. 그것도 그냥 조금 좀 그보다는 색이 좀 덜
진한 요거는 이제 떡갈비 맛. 네, 그렇습니다. 자, 닭가슴살 스테이크 한 팩에는 단백질 1일 권장량의 31에서 33%를 제공합니다. 세 끼 다 먹으면은 그러네요. 1일 단백질 100% 권장량 100% 채우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가격이 정말 착합니다. 10팩 14,500원. 아, 한 팩당 1,450원. 1,450원이 엄청 쌉니다. 20팩. 20팩이면은 26,000원. 네. 한 팩당 1,300원 꼴. 와. 30팩 35,900원. 아이고 세상에. 한 팩당 1,196원 싸죠. 되겠습니다. 이거 요즘 편의점 가서 과자 한번 사드셔 보셨어요? 감자칩 같은 거 1,500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싸네요. 이게. 맛동산보다 싸요. 그러네, 신기하네. 그렇습니다. 이야. 자, 국내 최고 품질의 착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가장 착한 가격에 만나는 방법 바로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비타샵 그린 스무디를 아침 저녁에 먹고 낮에 이 닭가슴살 스테이크 먹으면은 다이어트죠. 아이 그럼 뭐 예, 다이어트 끝나는 10kg 거지. 뭐. 빠집니다, 제가 10kg 봤을 빠져. 예.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렇게? 네? 왜 안 하세요? 그 왜냐면은 네. 이걸 안 먹으면 이렇게 된다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걸 안 먹으면 이렇게 역효과. 된다. 그렇지. 역효과를 보여주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일부러 안 먹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예, 예. 어때요, 소 변호사님? 이게 저는 매콤한 게 너무 맛있어요. 청양고추 들어가고. 이게 요리의 변형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야채랑 먹어도 되고 이거를 햄버거 빵에다 넣으면 햄버거를 먹을 수 있는 변형이 가능하네요. 뭐 그런 맛이 나거든요. 예전에 우리 기억나시죠? 학교 매점에서 먹었던 햄버거. 네. 우리 세대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 옛날에 왜 닭 머리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 뭐가 갈아져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 근데 이거 100% 닭가슴살인데 그 맛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맛있게 먹는 거 같기도 합니다. 지금. 아, 예, 예. 그래요. 아니 저희가 다이어트하거나 남자들 헬스할 때 사실은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고통입니다. 근데 너무 맛이 없어요. 괴로워요. 네. 그거 진짜. 예. 그래가지고 저도 한 번 샀다가 10kg 샀다가 냉동실에 맞죠. 그대로 한 아, 7kg, 공감. 8kg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공감 갑니다. 예. 와, 근데 이거는 진짜 금방 먹어버리거든요. 맞아요. 너무 맛있죠? 너무 맛있는 예, 것 예. 같아요. 아, 김용민닷컴은 뭐가 좀 뭐 있나 봐, 진짜. 진짜 이거 거기서 업체를 받아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 데서 다 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업체한테 또 저희가 최저가, 압도적 최저가에 또 판매하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가 검사 옷을 입고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아, 업체를. 네.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저가에 노트북 찾았나요? 예, 그렇죠. 11시간 나쁜데. 그렇죠. 예. 아, 이 옷을 입고. 짜장면도 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압수수색하면서. 네네. 예. 예, 하드디스크도 교체해주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여러분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바로 먼저 소재인 변호사님 댓글을 네, 읽어서부터 댓글부터, 한번 네. 들어가 볼게요. 예, 지난주 피드백을 좀 난 해드려야겠죠. 먹을게요, 계속. 네, 그러면 저는 댓글을 하겠습니다. 저도 좀 먹고 있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 댓글도 이제 한 3가지 정도 주제로 모아졌는데요. 네네. 조국 장관 수사 관련 댓글, 그리고 검찰 개혁 관련 댓글, 그리고 언론 개혁 관련 댓글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장관 수사 관련 댓글을 2개만 읽어보면 그동안 날고 긴다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붙어서 작정하고 털었는데 증거 하나 없습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인 양 둔갑시켜 보도했으나 결국 사실이 아닌 검찰과 언론 유착임이 밝혀졌습니다. 저렇게 털고도 죄가 안 되는 사람이 이걸 참아낼 사람이 누가 다시 나올까요? 라고 남겨주신 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데 왜 특수부가 대학생 봉사활동 표창장 이런 걸 수사하죠? 마치 봉사활동 표창장이 권력형 범죄인 양 특수부가 수사하는 거 이게 정상적인 방식인가요? 딸 고졸 만들 거야? 펀드 자백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자잘한 범죄를 유죄 만들어서 거짓 증언 만들려는 검찰의 행동을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제가 그 평검사님들 얘기를 이제 계속 하면서 평검사님들은 마치 직장인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이다. 그분들과 어떤 권력을 나쁘게 사용하는 검사들과는 구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네네.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직장인처럼이라뇨. 검사도 직장인이죠. 검사는 뭐 특별한 사람들인가요? 검사도 그냥 공무원들인데 변호사들도 검사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건가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일리 있네요. 예, 달아주신 예. 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검사를 특별한 사람으로 어떤 권력으로 봤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검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그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절감을 또 체감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찰 개혁 관련해서 댓글을 하나 더 읽어보면
지금 국민이 검찰개혁을 절실히 원하는 판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과 같이 국민이 검찰개혁에 집중하는 상황은 다시 없을 것이라 봅니다. 그럴 수 이렇게 있네요. 말씀해 주셨고 네네. 이제 마지막으로 언론개혁 관련 댓글을 말씀드리면 두 개만 읽어보면 무엇보다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아님 말고 하는 언론사의 태도가 제일 문제입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 검언 유착의 현장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PB가 인터뷰를 후회한다는 내용을 쓴 언론, 그리고 PB 본인이 인터뷰 내용 후회 없고 편집도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보낸 카톡 메시지를 비교해 보면서 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네.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언론이 뭔가 기사를 내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고쳐주지 않죠. 고쳐지지 않아요. 한 번도 못 본 반박 것 같아요. 보도를 절대 안 냅니다. 네. 언론은. 그런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네. 개그맨이 그 약혼을 했어요. 네. 어떤 여성분하고 약혼을 했는데 이 파혼을 했네. 만나다가 파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인데요. 네. 당연하죠. 예. 그런데 파혼을 했어요. 근데 약혼식 사진을 언론사가 실었는데 그 여성은 또 나름대로 자기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네. 이제 그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 연예인이 그 기자한테 기사를 좀 내려달라. 부탁한다 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잘못된 보도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것인데 네. 이걸 왜 내리냐고. 끝까지 안 내렸다는 거예요. 네. 이 얘기 아니 그러면 그래 맞아 약혼한 거 맞아. 그렇지만 파혼을 했으면은 그 여성은 자기 얼굴이 드러나길 바라지 않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연예인도 아니고 일반인인데 그렇죠. 근데 안 내렸어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원치 않고 좀 잘못된 거 보도를 할 때는 좀 뭐랄까 좀 연예인들 사람이고 그런데 제가 뭐 저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한다면 좀 뭐 13세, 13살 연하의 아내가 아니라 13살 아내와 결혼 막 이런 거 이제 13살 아내.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좀 안 바꿔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박 보도를 안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 그 다양하게 그 잡아가는 상황이 많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런 문화가 전혀 정착이 돼 있지 않다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워요. 우리나라는 일익 미디어 통해 가지고 스스로 교정해 나가야 돼요. 국민들이. 네. 스스로 정보를 찾아가지고 아 저 정보가 잘못된 정보구나. 네. 오히려 언론사에 거꾸로 알려주고 황당한 일인 거죠.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지난번 알릴레오에서 얘기했던 거 그에 대해서 이제 KBS 보도가 그야말로 탄핵당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KBS 내부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유시민 저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휘둘려서 해야 되겠느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인 미디어의 필요성을 본인들이 입증하는 거야. 네네. 1인 미디어의 필요성을 1인 미디어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기성의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잖아요. 올드 미디어가 그렇죠.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님이 정도 되니까 그 정도 반박이 가능하지. 그거보다 인지도도 낮고 목소리가 크지 않으면은 사실 억울하게 당하는 일도 빈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인 아까 얘기했었던 여성분들은 얼마나 그게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라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알릴레오가 화요일 날 저녁에 공개가 되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김경록 PB의 녹취록이 공개돼서 저희도 그날 화요일 날 방송 보면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네.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이제 유시민 작가님께서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가지고 강도 높게 KBS를 비판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KBS에서 첫 반응이 KBS 사장이 이건 좀 잘못된 보도 같다라고 하면서 해당 보도팀을 제외한 진상조사단을 꾸려가지고 해당 보도와 관련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 네. 찾아보겠다 그랬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노조에서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아까 황현희 판사님께서 황현희 판사님이란다. 황현희 형님께서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성재호 사회부장이 이제 글을 쓰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KBS 내부에서 세게 반발을 했는데 지금 조용해요. 법적 뭐 조치한다 그랬잖아요. 법적 조치한다고 법적 조치 지금까지 안 했어요. 예, 예. 일주일 지났는데. 그 다음에 뭐 안에서 내부에서 엄청 세게 비판했는데 안 했거든요. 네. 안 한 이유가 있다고 좀 봐요. 그 다음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KBS하고 알릴레오 녹취록을 다 깐 거죠. 네. KBS 녹취록 한 11페이지 되는데 다 보셨나요? 네, 오늘 많이 네, 다 봤어요. 보고 왔습니다. 예. 내용 보니까 기자가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의도를 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김경록 PB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해서 본인이 질문할 때의 어떤
뭔가 이렇게 맞아요. 심증이 있는 듯한. 네. 근데 그 심증과 그 그림이라고 기자가 그리는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그린 거 굉장히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기자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기 위해서 취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에다가 그냥 이걸 어쨌든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그 인터뷰를 한 것인지 모를 정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건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그 오늘도 안 그래도 유시민 이사장님께서 그 지점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한 것이다. 그 관심사는 그쪽에 꽂혀 있고 그 내용의 질문만 9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많이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녹취록을 네, 읽어봤는데요. 네네.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것도 맞고, 하지만 그 PB의 말을 보면은 그 말만 제대로 그 분석을 했어도 사실상 정 교수의 혐의는 초반에 사실 이렇게까지 부풀려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네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난 시간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기록 중에는 정 교수에게 유리한 증거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 녹취록을 보면서 그 증거가 뭔지를 이제 또 알 것 같아요. 정 교수와 이 PB가 통화했던 녹취록, 그거를 이제 검찰이 다 압수수색을 해갔다고 하는데, 그 녹취록이 정 교수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증거가 될 거니까 변호인들께서는 그 녹취록을 확보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그걸 보면은 정 교수가 단순 투자자였다는 그런 사실이 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 녹취록 지금 어디가 있나요? 그럼? 지금 검찰이 검찰이 다 압수수색해서 압수수색. 검찰이 갔죠. 압수수색. 그걸 근데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웃기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그 김경록 PB가 그 처음에 압수수색 당하고 막 언론에 공개되면서 난리가 났을 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있었대요. 네네네. 근데 이제 김경록 PB가 그 해당 회사의 부회장의 뭐 친척이라는 그 이야기가 다시 새롭게 보도되자마자 또 갑자기 난리 나가지고 뭐 대응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네. 그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지금 이제 혹시 그 사실 PB라는 게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만약에 내 돈을 그 사람한테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못 맡깁니다. 어떻게 맡겨요? 그럼 그 사람 PB로서의 거의 생명이 거의 다 끝났다고 보는데, 근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계속 직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또 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분한테도 어떻게 근데 보면 이 PB가 사건이. 여기서 예. 잠시 PB가 뭐의 약자예요? 프라이빗 뱅커? 프라이빗 뱅커. 맞아요. 뱅커. 네. 또 저기 비싼 줄 알았어요. 맞아요? 펀드 예. 베이스볼. 네. 예? 막 던져. 펀드 베이스로 너무 껴맞춘 게 아니야. 아니 그것도 펀드는 F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것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 PB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바로 세 번째였어요. 막 언론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이 PB가 왜 거기 이 영주인가요? 영주까지 11시 반에 그 늦은 시간에 가냐. 그 다음에 왜 그런 걸 도와주냐. 또 그 다음에 왜 가족들과 식사를 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재호 부장판사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성재호 부장판사란다. 성재호 사회부장이 뭐라 사회부장. 그러냐면, 네. 정경심 교수는 더 이상 이 PB를 붙잡고 있지 말라, 놓아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네네네. 근데 그 녹취록에도 PB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PB에 대한 오해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4, 5년 된 그 고객을 관리하고 자산을 관리하면서 가깝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친해져서 그런 것이지. 이런 거를 막 뭐 어떤 진짜 무슨 우리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한 일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그러한 것들로서 해준 것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재호 부장은 마치 그 PB를 집사인 것처럼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정경심 교수가 그 김경록 PB를 뭘 이렇게 잡고 언론에 이용한 갑질. 것처럼, 언론에 갑질을 이용한 했다. 것처럼 예.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도,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인터뷰가 있는데도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코링크 피의와 관련되어서 실소유주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이거 보수 언론이 계속해서 때린 게 이거였고, 결국에는 정경심 교수가 오촌 조카를 이용해가지고 이걸 전체 기획했다라는
그래서 검찰 특수부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사전에 뭔가 이렇게 조금 이야기 물어보고 그랬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 전체 취지를 보면 뭐예요? 뭐예요, 내용은? 그 전체 취지를 보면. 뭡니까? 실소유주가 아니다라는 거죠. 실소유주라면 이거 물어볼 리가 없죠. 아, 얘는 이게 쉬운 걸 어렵게 물어보니까 사람을 멈추게 만드네. 예. 아니, 이거 우리 계속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죄송합니다, 선생님. 복습을 안 해, 복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지. 예. 아니 저게 진짜 실소유주라면 어떤 회사인지 왜 알아봐달라. 물어봐요? 뭐하고 그거를. 물어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달 내내 저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김경록 PB의 녹취록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적어도 언론에서 검찰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는데도 2달 내내 3달 가까이 될 정도 이 사회를 계속해서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피해 사실을 하나 이런 식으로 흘려가지고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것 자체가 네.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바로 검찰이 뻔히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네. 이 증거에 담겨 있는 핵심적인 내용.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 피의 실소유주가 아님을 알 수 있는 너무나 뻔한 명증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치 이재명 지사 예. 1심 재판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의 네. 형이 치료가 필요한 분이다. 이 점. 네네. 이 점이 이제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다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걸 감춰. 아예 그걸 봉쇄를 숨기는 시키고 거죠.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 쪽에서 재판부에다가 그 증거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데 내놓게 하라. 끝까지 안 내놔. 안 내놓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내놓으라고. 그래서 다 드러났고 1심에서 무죄가 났어요. 그 형님이 정신병원 가실만하다. 네. 이게 거기서 이제 그 녹취록 드러난 거고. 네. 그래서 1심 무죄, 2심 무죄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검찰에서 그러니까 다 떠나서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이야기를 다 떠나서 이거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선량한 시민이 있는데 기소를 당해요. 근데 난 너무 억울해. 근데 나한테 유리한 증거가 있어 검찰이. 네. 근데 그걸 안 내놔. 미치고 환장하려고 하네. 그러니까 진짜. 정경심 교수가 자기 컴퓨터를 카피한 거예요. 하드를 카피한 맞아요. 거야. 왜냐? 자기한테 유리한 증거를 검찰이 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거죠. 카피를 했는데 카피한 게 증거인멸이래. 말이 되는 소리이지. 이거는 우리한테도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증거 인멸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보면 증거 인멸을 보도가 처음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김경록 PB가 증거 인멸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취지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알릴레오 내용 녹취록 내용을 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용 보니까 또 그것도 막 알릴레오에서 유시민 작가가 마치 불리한 거는 뺀 것처럼 네. 왜곡한 것처럼 했는데 녹취록 내용을 보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이 증거인멸 교사나 이러한 것들을 본인이 인정한다고 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뭐 증거인멸했다, 검찰 들어가서 인정했다, 그거 아닌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 요건에, 형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선은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게 이 지금 해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의율할 수 있는 적용 법조는 증거 은닉이에요, 은닉. 근데 증거 은닉과 관련되어서 그것도 은닉에 해당되느냐라는 걸 보면 또 은닉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정경심 교수가 처음에 그걸 부탁했을 때 변호인도 있는 자리에서 또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경록 PB한테. 그러면서 검찰에서 계속해서 불리한 자료가 나오니까 네.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유리한 것들을, 증거를 이런 것들을 확보해가지고 내놓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한 거. 그게 바로 방어권입니다. 그러니까요.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에요. 그래서 그 김경록 PB도 그 이야기를 듣고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11시 반에 간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김경록 PB가 이야기를 해요. 본인이 직장인이고 굉장히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퇴근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럼 7, 8시쯤 출발하면 딱 그 11시쯤 영주에 도착한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김경록 PB가 그것을 증거인멸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증거인멸을. 근데 이거 쉽진 않죠. 겁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받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근데 만약 그걸 증거인멸하다 내가 걸리면 더 큰 죄를 받게 되는데 겁이 안 날까요? 당연하죠. 덜컥 나는 거지. 아니 이거는 진짜 가족이면 모를까
그냥 남남 간에 이런 어떤 PB와 이런 사이 간에 증거인멸 하는데 거기 하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굳이 10억 때문에 내 인생을 바쳐? 그리고 약간 또 이럴 수도 무엇보다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정경심 교수는 PB한테 돈을 맡겼다가 14억 코링크 P 사모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것도 또 찾았어요. 그 이야기 하잖아요. 돈 찾아갔죠. 돈 예. 찾아갔잖아요. 그럼 뭐 거기 뭐 아무런 주도권이 없네. 사실상 지금 거기에 크게 주도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한투의 내부 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한투 구내 식당 그 조리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밥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물어보니까 이 지금 김경록 PB가 뭐 목소리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신뢰감을 주시는 분인 걸 알 수가 저희가 있잖아요, 느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인텔리이고 그 다음에 또 그 PB가 교육을 받는데요. 법을 준수하고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그 교육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PB들 중에는 약간 좀 뭐랄까 사자가처럼 해가지고 좀 위험 자산에도 좀 투자를 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그래야 이분은 수수료가 완전 높거든요. 정도만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돈을 막 엄청나게 돈 많은 그런 부자만을 상대하는 그런 PB가 아니라 한 10% 20% 정도가 좀 부자고 대부분은 그냥 평범하신 자산가들 우리 일반 서민들 저축하시는 그런 분들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면 자산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르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정도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를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시켜도 할 사람이 아니다. 예. 증거인멸 관련해서 변호인도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걸 보니까 아마 변호인이 유리한 증거를 좀 확보해 놔라라고 조언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무죄를 다툴 때는 특히 저희 쪽에 유리한 증거를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요.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는 이런 쟁점에서는 A, B, C 증거가 필요하고 이 쟁점에서는 뭐 D, E, F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에 맞는 증거가 있는지 찾아오시라라고 정말 뭔가 이렇게 달달 볶아요. 의뢰인. 본인이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 알지, 제일. 아마 그래서 변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네요. 이제 보니까 이런 증거가 필요하니까 확보해 놔라. 이렇게 해서 이제 확보를 하셨던 것 같고 녹취록을 보니까 저는 또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그 김남국 변호사님이랑 황현희 씨가 여기서 막 상황극 한 적 있어요. 수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게 맞아요. 그래요? 증거인멸 우리 관련해서 작두 탔네. 네. 맞아.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는지 보니까 검사가 이제 김경록 PB한테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뭐 그걸 왜 가져 나왔냐. 그러니까 그거 정 교수가 유리한 증거 확보하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렇게 떼면 어떡하냐 이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대로 다 원본도 제출했고 뭐 버리려고 했으면 이미 버렸지 그대로 다 제출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두 개를 그냥 제출했죠? 네, 예. 그러니까 검사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하드를 뗐으면 그건 증거인멸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궁하니까 네,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은 재판 가서는 아무 소용도 없는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변호사님. 네, 그럼요. 사실이 중요한 인정을 거죠. 강요한 거죠. 그 하드에 손을 댄 것만으로도 증거인멸이다. 그 맞는 얘기입니까? 손 말이 안 100번, 되죠. 1000번 대도 돼요. 네. 아, 그래요? 손 100번, 1000번 아니 근데 그 검사가 그 거짓말로 상대방을 그 굉장히 좀 쪼그라들어 있는 압박을 한 상황에서 거죠. 근데 전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진술일 뿐이에요. 그거는 예. 근데 훼손한 약간 느낌이 있는 거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훼손한 그런 게 느낌이 없다면 없잖아요. 아무런 그렇죠. 문제가 될 수 없는 자, 거예요. 이거는 형사소송법에 있어요. 형사소송법에 데이터나 이러한 것들을 압수수색할 때 어떻게 압수수색하라고 하냐면요. 사본을 복사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하드나 이런 컴퓨터 노트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 복사해가지고 거기에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사본을 떠가지고 가져가라고 했어요. 네네네. 그 말은 이 하드와 관련돼서 처분이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피의자가 하라는 거예요. 할 수 막 있도록 하는 방어권을 게. 가져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예. 형사소송법의 원칙이에요. 형사소송법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그냥 되어 있다는 아예 거예요. 뛰어갈 수는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 방어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외적으로 그게 어려운 경우에만 하드를 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예. 필요성이 있는 경우. 네네네. 그리고 또 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저도 이번에 지난주에 처음 알았는데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이 증거 인멸을 할 수가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정경심 교수가 있는 그 연구실이 아, 맞아요. 기숙사 1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부터는 다 기숙사래요. 그래갖고 학생들도 빈번하게 돌아다니고 1층에는 CCTV가 몇 대가 딱 복도랑 이런 데랑 다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도 한편으로 좀 생각해보면 하드를 제출했잖아요. 근데 하드를 제출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조국 수석 집을 압수수색 못할 시기잖아요. 근데 하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축제겠어요. 검찰청 내에서는. 왜냐면 아니 너무 쿨체 하드가 두 그랬겠죠. 개가 내 손에 들어왔네. 수색 영장도 뭐 압수수색도 안 했는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없는 거지. 그리고 컴퓨터 내용도 없고 또 시간이 지났는데 거기에 내용이 별게 없으니까 또 노트북이 있다라고 또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도 아무것도 찾은 게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 핵심적인 증거가 그 노트북 안에 있을 것이다. 네. 근데 노트북이 있을 거라는 추정은 노트북 가방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가방을 학교에서 갈 때 아니, 나갔다. 예. 제가 지금 노트북 가방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오디오 믹서기가 있어요. 오디오 믹서기 다 믹서기요?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오디오 있잖아. 그 저기 뭐 볼륨 올리고 다니고 그러 하는 거. 그것도 잭을 꽂아가지고 마이크. 믹스기 아니에요? 믹서기는 가는 거지. 형님, 야, 왜 그래요, 오늘? 유럽식이야 유럽식 믹서기는. 믹서기는 그거 뭐 주스 마시는 믹서기는 거. 미국식이고 믹서기는 유럽식이에요. 아, 네. 영국식 발음. 예. 영국식 발음. 알겠습니다. 영국이 시작했어. 인류 문명은. 시비 걸지 마요. 네. 네. 아니 여자 우리 감독님 믹스기예요, 믹서기예요? 무식한 새끼. 믹서예요? 아 진짜 믹서예요? 진짜요? 야 근본이 틀렸네. 졸라 무식한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아니 근데 저도 믹스인 줄 알았죠. 저도 믿은 줄 알았는데. 말 조개가 먹는 스타일이야. 예. 이걸로 만회하는 걸로. 예, 예. 난 또 믹스인 줄 알았네. 저도 믹스인 줄 알았어요. 방금 형이 그거 예. 그렇게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이거 믹스 아닌가? 이게 멍청하면은 당당합니다. 예, 원래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노트북 가방에 들고 다녀요. 그러면은 난 노트북이 없는데, 그 안에 그 믹서기가 있는데 그 가방 안에 노트북이 있을 것이다라고 검찰이 추정하는 게 그게 진리냐 이거야. 억측이지. 그러니까요. 잘못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찾아내는 게 없으니까 거기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하는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어때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게 그렇다고 한들 뭐가 문제인데? 아 그렇다고 해도 뭐가 그렇다고 한들 문제냐? 뭐가 문제인데? 아니 노트북 가방 내 거여가지고 내가 받았어요. 거기에 진짜 내 핵심 증거가 내 뭔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 없애는 거예요 원래 피의자들은. 없애는데 뭐가 문제예요? 처벌하지 않아요 법에서. 아, 그래요?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까? 증거인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기 범죄와 관련되어서 증거인멸한 걸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수사하냐 이 말이에요. 예전에- 왜 그걸 흘리고. 그동안 날고 긴다는 특수부 검사 수십 명이 붙어서 작정하고 털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안 나왔다는 거는 큰 권리 없죠. 설령 노트북이 있다고 해도 그 노트북 안에도 별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는 사생활 관련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그다음에 이제는 요것들이- 지금 조국 장관이 네. 사퇴를 하셨잖아요. 조국 장관 이제 전 장관이죠. 사퇴를 하셨으니까 한 번 장관은 영원한 장관입니다. 뭐 어쨌든 사퇴를 하니까 해병대 안 나오셨나 봐요? 전 장관 공익이다 이 자식아.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뭐가 안 나왔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진짜 뭐가 있으면 기소를 하든가 빨리. 그래서 지금 결과를 뭐 어쩌자는 이제 거예요, 결과를 지금 이제. 봐야 돼요. 예, 수사 예. 결과를 이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켜봐야 됩니다. 예. 결과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거 녹취록에 요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KBS에서 해명을 하면서 KBS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소유주나 실소유주지 않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코링크 PE와 관련된 부분, WFN과 관련된 부분을 알고서 먼저 투자를 했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했었다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성재호 부장님께서 사회부장님께서 만약 그걸 알고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던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WFM에 왜 자문을 해줬는가, 자문료를 왜 받았나, 네. 그걸 의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성재호 부장님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쓰셔가지고 8월부터 9월까지 제가 KBS에 보도된 사모펀드와 관련된 보도 꼭지를 다 봤어요. 야, KBS도 실소유주냐 아느냐, 가족펀드냐 가족펀드가 아니냐, 이 가족펀드의 영향력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일 때 민정수석으로서 영향력을 미쳤느냐, 이런 것들을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먼저 알았느냐 알지 않았느냐는 중요한 쟁점으로 KBS도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9시 뉴스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먼저 알았다고 하더라도 사회부장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알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가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정말 알았냐?
조범동 씨 5천 조가 이 공소장 안 보더라도 그 투자된 시기만 보더라도 처음에 8월 달에 나왔던 이야기만 보더라도 코어링크 P에 투자한 그 시점은 2017년 5월경이에요. 3폰대 들어가 민정수석 되면서. 그런데 이 WFM과 관련된 부분 투자가 들어간 시점은 이게 우국한으로부터 5천 조카한테 넘어온 건데 이건 한 4개월 뒤쯤이에요. 한참 뒤에. 그러면 어떻게 코어링크 P에 투자할 때 4개월 뒤에 요거 어떻게 먼저 알고 들어가요. 그리고 물어본 시점이 그 시점이 안 맞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 인터뷰 하기 전에 사회부장님이 법조팀장 아니더라도 뉴스만 제대로 봤다고 하더라도 시점상으로 맞지가 않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리고 조금만 법조팀장이나 법조 뭐 기자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나 보도된 게 많아요. 자본시장법 위반 아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공모를 해야지 된다.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와야 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원하는 걸 얻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국 장관 사퇴를 바라고 하는 행동들이었잖아요. 그렇지. 자식들, 부인 되시는 분, 뭐 심지어 뭐 부모님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결론을 내야죠, 빨리 이제는. 아니 왜안 나는 저 나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처음 이렇게 수사에 뛰어들었을 때 누가 보더라도 명징하게 조국 장관을 안 받으려고 저지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그 윤석열 총장한테 바랐던 것이 딱 하나였어요. 뭡니까? 아닌 걸로 드러나면 아닌 걸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가 없어. 다 검찰은 사퇴하지 지금. 다 이제는 사퇴하죠. 그 길로는 못 가죠. 이제 너무 그러게 너무 많이 왔어요 지금. 네. 길